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정보시험지 힌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자, 자료와 정보에 관한 설명.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는 무엇이고 정보는 무엇인가? 먼저 자료는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어지는 그냥 값이나 사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사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우리가 자료라 그러고, 이 자료를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형태로 고치거나 정리한 결과가 정보예요. 그래서 이 자료와 정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고, 이 자료는 자료 자체가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보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정보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좋은 정보가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나의 기준인 거지 그 사람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번 생성된 정보는 그게 다 거기에서 수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다른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단순한 사실, 정보는 유용한 형태, 이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구별해 주시면 좋겠고, 이 문제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말을 좀 바꿨다든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선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컴퓨터에서 연속되는 0과 1을 우리가 바이트라고 해요. 0과 1을 뭐라고 한다? 바이트. 근데 여기서 이 바이트는요, 0과 1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 보세요. 바이트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된다? 비트.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비트예요. 그러니까 0과 1을 구별하는 것은 바이트가 아니고 뭐다? 비트. 비트라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여기는 답이 1번이에요. 그럼 비트가 모이면 바이트가 된다. 그 비트가 7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된다. 그 다음 아날로그 값은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혀진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날로그 값은 읽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된다? 다르게 읽혀진다. 그 다음 7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개수는 128개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의 7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2의 7승. 2의 7승. 2의 7승은 뭐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7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128이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예,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바이트가 아니다. 뭐다? 비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문제 보죠. 3번. 자, 10진수 120을 2진수로 표현하면, 자, 이게 진법 전환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컴퓨터는 우리는 평소에 10진수라는 것을 사용하지만 컴퓨터는 이진수, 이진법을 사용해요. 아까 얘기했죠? 0과 1, 그 비트를 우리가 이진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숫자를 컴퓨터가 사용하는 진법으로 변환을 해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진법 전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120이죠? 자, 120. 이 숫자를 계속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2로 나누면 60.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이 나머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2로 나누면 30. 나머지가 0. 자, 또 2로 나누면 15. 자, 나머지가 0. 자, 또 2로 나누면 7. 나머지가 1. 또 2로 나누면 3. 나머지가 1. 자, 이제 또 한 마지막이죠.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이렇게 거꾸로 위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써주시면 요게 진법 전환의 끝이에요. 그럼 쓰면 어떻게 되죠? 1, 1, 1, 1, 0, 0, 0. 그리고 요게 이진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여기 있는 1번이 답이죠. 답은 1번. 근데 요게 숫자가
나중에 시험에서는 조금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 다시 아까 제가 했던 거 혹시 되돌리게 해가지고 쓰는 순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써서 거꾸로 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시 4번. 이번에는 이진법으로 바꾼 것들을 다시 십진법으로 아까 했던 반대가 되겠죠.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진법 숫자를 11, 0, 1, 1, 0이다. 요게 이진법이다. 그건 자, 우리가 십진법을 할 때 이런 말 있죠. 뭐 1의 자리, 10의 자리 이런 식으로 뜻이 이진법은요. 여기가 1의 자리예요. 여기는 2의 자리. 여기는 4의 자리, 8의 자리. 여기가 2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16의 자리, 32의 자리. 자, 그래서 얘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그 결과를 더하면 되는데, 자, 볼게요. 0 곱하기 1은 0.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2는 2.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1 곱하기 4는 4. 더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6은 16. 더하기 1 곱하기 32는 32. 자,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6 더하기 4, 20, 52. 그래서 답은 얼마다? 54다. 이렇게 되는 거죠. 54.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이 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숫자가 조금 바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한번 써서 자리수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보죠. 자, 아스키 코드. 자, 아스키 코드는요. 이거 읽을 때 아스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스키 코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영어 대문자, 영어 소문자, 그 다음에 이런 특수 숫자, 그 다음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아스키 코드의 A가 미국을 나타내는 아메리카. 다시 말해서 얘는 아스키 코드로는요 표현할 수 없는 거는 아시아 문자. 아시아 문자 뭐가 있죠?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이런 아시아 문자는 얘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아시아들은 한국은 한국을 표현할 수 있는 코드가 따로 있고요. 일본은 일본어 코드, 중국은 중국어 코드가 따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키드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무슨 문자다? 아시아 문자다. 물론 키보드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키보드에 없는 것은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조금 더 쉬울 것 같네요. 근데 우리나라 키보드는 한글 떠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로는 아시아 그 문자를 설명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이제 미디. 사실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컴퓨터에서 음악을 저장하는 방식은 뭐다? 미디 형식이다. 그래서 미디 방식으로 저장한다. 악보와 같이 악기 번호, 높이, 길이, 박자 등으로 소리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 한다? 미디 방식이라고 얘기한다. 자, 7번. 압축. 자, 압축은 뭐냐면 자료를 줄이는 거죠. 이 데이터를 줄이는 거.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일정한 공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것을 압축했다가 다시 복원했을 때 그 내용이 변화가 있다면 압축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자, 보세요. 다음 중 이 문제는 거예요. 다음 중 압축으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된 거죠. 그 답은 1번인데 자, 1번 볼게요. 압축된 데이터는 압축한 데이터로 그대로 복원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아니, 없으면 굳이 압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데이터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 없다를 의해서 이 문제가 틀린 거예요. 자, 2번, 3번, 4번, 5번 있죠? 이거는 전부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사실 뭐 그렇게 문제는 밑에 보기는 좀 어렵게 사용하긴 했는데 문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푸시기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은 압축 전 데이터로 어떻게 된다? 그대로 복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데이터 압축은 컴퓨터의 자원을 뭐하기 위해서 요거 나머지 뭐 하프만은 런랭스 이런 압축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자, 그러면 8번
자료 구조라는 의미는, 자, 여기 볼게요. 자료 구조란 뭐냐면, 여기 5번이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을 자료 구조란다. 자,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어떤 컴퓨터란 저장 공간이 있는 곳에 찾기도 쉽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자체가 우리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료 구조라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언제나 효율적이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자꾸 문제인데,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8번에 다음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언제나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9번. 자,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가 있는데, 여기 3번에 보시면, 자, 8번에 3번 잠깐 볼게요. 자료 구조는 크게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나눈다는데, 자, 선형 구조의 대표적인 게 Q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스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Q라는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Q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여기 영어로 적어놨죠? first in, first out. 처음 들어간 것이 처음 나온다. 한자로 쓰니까 뭐예요?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형구조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는 1번을 Q가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 다시 말해서 먼저 번호표 뽑은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거. 우리 번호표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가 뭐다? Q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10번. 자, 일상생활의 사례들이 갖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자, 학습 조직도, 가계도, 사이트맵.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가계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가계도. 자, 가계도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여기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여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형제분들, 그죠? 이렇게 형제분들이 있을 거고, 또 그 형제분들의 또 형제들. 뭐 저로 얘기하면 사촌들이, 여기가 만약에 나라면 사촌이 되겠죠? 사촌. 근데 이러한 구조들을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밑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구조들이, 이걸 만약에 이거를 뒤집었을 때 그 모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트리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조직도, 가계도, 사이트맵, 이런 것들은 자료 간의 계층적 상하 관계를 효율적으로 포함하는 트리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11번. 정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 정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자, 아까 우리가 있잖아요. 뭐 언제나, 이런 전혀, 이런 언어들이 사실 시험 문제 내기 좋은 언어들이죠. 다시 말해서 전혀 없지는 않아요. 물론 이 데이터 중복은 피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중복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나머지, 자, 사실 데이터 중복은 데이터의 브리치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 정보는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통해 데이터의 중복과 데이터 브리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없다라는 것과 이 말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말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데이터 중복, 그러니까 계속 중첩된 데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데이터 중복.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자, 이 문제 정보 관리를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중복된 데이터가 줄여줄 수는 있지만 전혀 없진 않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1번. 자, 12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키만은, 자, 주말이라는 것과
기차라는 것과 천안이라는 것,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필요한 건 뭐냐. 첫 번째, 주말에 가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 우산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주말에 날씨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예요. 근데 평일에 날씨는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평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일은 의미가 없어요. 우린 주말에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할머니 집에 가는 건데 우리가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안의 특산물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아까 기차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고속버스란 말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여기 있는 1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3번. 자, 13번은 자, 아까 우리 그 비트, 바이트 뭐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스키 코드란 말 나왔었잖아요. 그때 영어로 썼었는데, 자, 7비트 아시아 코드는 아까 뭐를 못한다 그랬어요? 아시아 문자를 표현할 수, 여기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얘기했죠.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아스키 코드로는요, 아시아 문자를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아스키 할 때 A가 미국을 나타내거든요. 자, 나머지 벡터 방식, 비트맵 방식, 웨이브 방식, 미디 방식 이런 것들은 다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각각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웨이브 방식은요, 아날로그 소리 파일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CD 있죠? CD 한 장에 한 뭐 12곡 정도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데이터의 낭비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나온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MP3라는 게 요 웨이브 파일의 용량을 줄이도록 한 거죠. 그래서 MP3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압축하는 방식. 요게 MP3죠. 자, 14번. 다음 설명이 지금 바른 것을 뭐로 거두며. 자, 아까 얘기했죠. 자료 구조란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여기 근데 모두란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시험 칠 때 수정하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 중 바른 것은, 그래서 자료 구조란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와 선형 구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1번, 14번에 여기 1번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료 구조란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사실 이 자료 구조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사실 이건 그냥 보너스 문제죠. 자, 다음 사례 갖는 것은 아까 우리 얘기했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다. 이게 Q죠. First in, first out. 아까 선입, 선출한 거 있었잖아요. Q.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그 사무실에 자 보세요. 프린트기 한 대 있는데 여기랑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각각 여기다 프린트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린트기는 뭐부터 인쇄할 것이냐? 당연히 가장 먼저 프린트를 한 사람이 나와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얘가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프린트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린트, 얘가 인쇄할 얘기들을 이렇게 자기의 저장 공간에 그 차곡차곡 이렇게 뒤에서 밀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꺼내내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 먼저 들어간 얘가 제일 먼저 들어갔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first in, first ou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뭐라 한다? Q라고 얘기한다. Q. 자, 그래서 Q하고 여기 스택이라는 단어, 나중에 스택은 이제 별도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오늘 이 Q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특징은 5개가 있어요. 5개. 5개. 능동 인적 자료 수집, 동시 공유, 실시간, 지속적인 변화, 내용에 대한 참조. 이게 데이터베이스 특징이에요. 심리법 문제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일단은 언어를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도록 낸 문제니까 일단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다 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냈으니까 이 5가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마지막 객관식 문제인데요. 정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아까 했던 것 똑같은 반복적인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여기 맞아요. 1번.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알기 위해서 낸 건데, 자, 하여튼 데이터베이스는 뭘 한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니까 이 17번은 요 1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뭐다? 효율적이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객관식 열익의 문제. 자, 주관식 여기 밑에 보시면 쭉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 그거는 이제 오전반 3개, 오후반 3개. 그러니까 문제를 뭐 변형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베이스, 요건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아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란 무엇인가? 그 다음 볼게요. 선형 구조,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 이런 것들이 각각 무엇인가. 사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배웠다면 이러한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냈어요. 이 중에서 3개가 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서 답안지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정규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실현하신 것 없으면 이렇게 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 예리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실 컴퓨터에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방송을 그냥 음악 듣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런 언어들 큐, 버퍼, 스택, 배열, 뭐 리스트 이런 단어들이 사실 그렇게 쉬운 언어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꾸준히 듣다 보면 일단 귀에 익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컴퓨터를 공부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한번 노트에 다시 한번 본인의 노트에 이렇게 옮겨져서 공부하시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정보 힌트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